자, 남자들은 왜 친구가 없을까? 책 리뷰 영상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소개드리고 제 감상평과 이 책을 읽으면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벌써 웃기네. 일단 이 책은요, 저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영국인인 것 같아요. 뒤에 역자 후기를 보니까. 아무튼 서양인인데 남자예요, 저자가. 근데 결혼을 할 때 우리나라가 하객을 맞이하듯이 서양에서는 그 들러리를 세우는 문화가 있대요. 신랑 들러리, 신부 들러리 이런 식으로 약간 하객보다는 조금 더 딥한 의미의 어떤 게스트 개념 같은데 이 남자가 막상 결혼할 때쯤 나이가 나오진 않지만 책 내용 흐름상 20대 후반, 30대 초반 같아요. 뭐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이대에 이제 결혼을 고민하면서 나 결혼하는 건 좋은데 부를 사람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막상 하객이나 아니면 돌잔치나 이런 경조사 같은 거 있을 때 누구 부르지? 내가 얘 불러도 되나? 이런 고민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와씨 내가 불러도 되나? 나 아무도 부를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책의 제목처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남자들은 친구가 없을까? 내가 결혼하는 신부인 나오미는 굉장히 많은 수의 친구들과 들러리를 편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왜 남자들은 친구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탐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런 류의 에세이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겪은 것들을 그냥 단순 나열하고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하는 힐링 감성 에세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너무 내용이 평면적이고 직선적이에요. 내용이 너무 하나로만 쭉 가고 뭐 예측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다음 장에서 무슨 얘기할지가 벌써 아니까 예측의 쾌락과 재미가 없습니다. 없다시피 하는데 이 책이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면요. 첫째는 에세이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들은 왜 친구가 없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는 경험만 나열해도 웃기잖아요. 근데 그 하는 어떤 경험들, 뭐 친구를 사귀기 위한 새로운 시도 이런 것만 나열해도 웃긴데 그게 아니고 학자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알만한 이런 인간관계, 사회관계 심리학에서 거의 가장 저명한 교수들을 찾아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관계를 평균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가 150명 내외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사회 심리학계에서 거의 불문율처럼 정해진 숫자가 딱 있습니다. 그거를 숫자를 정한 학자가 되게 유명해서 이쪽 심리학 책을 보면 무조건 한 번은 마주치거든요. 그게 로빈 덤바죠. 덤바의 수로 유명하죠. 그 150명이. 근데 로빈 덤바를 찾아갑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찾아가서 막 대화를 해요. 그거부터 이미 이 에세이는 에세이라는 결을 살짝 벗어난 범위에 있습니다. 일종의 이 사람 직업이 기자는 아니지만 취재 정신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종류의 일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인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에 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친구 대신에 인형을 막 사놓는 남자들이나 여자들도 찾아가요. 예를 들어 그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는 있지만 사람 대신에 러브돌로 대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 대신에 AI로 대체를 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막 취재해요. 그리고 본인이 가서 막 되게 솔직하게 쓰는 게 나도 남자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 인형의 성기 부위를 만져봤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인형 주인의 딸이 방에 들어왔다 막 이런 되게 우픈 이야기들을 막 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구석에서 그냥 책상에서 혼자 앉아서 쓰는 그런 느낌의 에세이는 절대 아니고 취재기에 가깝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이 책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작가가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이라서 개그 욕심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책 자체가 글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글로 옮겨놓은 걸 읽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번역하신 분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한국화 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영국식 유머, 미국식 유머랑 한국식 그 유머의 결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도 읽으면서 좀 100%못 받아들인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데 지장은 없었다. 그냥 와, 이 사람 진짜 웃기다. 개웃기네. 이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에세이의 영역을 살짝 벗어나서 과학과 취재를 저널리즘 비스무리한 거를 끌어오는 그 느낌도 재밌고 이 작가가
이제 본인이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이다 보니까 그 기재를 살려서 웃기게 만드는 것도 웃기고, 사실 이 스토리 자체가 웃기긴 하잖아요. 우리가 공감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 하객 들러리 부를 사람 없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그 전반적인 그 빌드업이 와닿지 않는 빌드업이 아니잖아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손에 땀을 쥐고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 밝히는 제가 기억나는 남자들이 왜 특별히 더 친구가 없을까라고 느끼는 이유들을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우선 이거는 서양이 더 강한 특성이긴 해요. 이게 작가가 서양인이다 보니까 서양 문화권에서 남자들끼리 있을 때 유독 더 할 게 없고 할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취미나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낼 행동이나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남자는 근원적으로 친구랑 있을 때 자신의 속 깊은 고민이나 걱정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애정 표현 있죠. 뭐 그런 거를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남자인 친구가 와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것 같다, 이런 종류의 딥하고 힘든 얘기는 하는 친구가 소수지만 있습니다. 아니면 나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가 너무 안 돼서 힘들다, 뭐 되게 많은 트라이를 했는데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남자는 진짜 못해요.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 베프 정도 되고 친하면 같은 여자 동성이어도 호응을 하고 이렇게 팔짱도 끼고, 팔짱 이렇게 끼고 막 악수는 뭐 손 악수가 아니지, 손을 막 잡고 다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그거를 못 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저는 서양을 떠나서 한국 남자도 그거 할 수 있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스킨십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킨십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포옹을 하는 거는 진짜 그 친구가 너무 감격스러운 뭔가가 있거나 진짜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정말 오랜만에, 아니면 진짜 몇 년 만에 만났어.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 못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죽어도 못 합니다. 죽어도 못 하고, 뭐 스킨십 그 외 것들도 다 여성분들만큼 일상적이지 않고 힘들고 지친 거를 물론 사람마다 케바케겠지만 여자분들만큼 많이 동성 간에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도 책에 뭐 대충은 나와요.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남자들끼리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서양에서는 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빡센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끼리 영화관을 같이 가는 게 말이 되냐, 남자끼리 같이 카페를 가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마 뭐 영국이 좀 더 우리나라보다 마초적이어서 그런 건지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가거든요.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대조를 하면 남자끼리 양식당 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남자끼리. 지금은 사실 저 친구들이랑 가려면 가거든요. 근데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남자끼리 스파게티 먹으러 간다 하면 조금 뭔가 아시잖아요. 뭔가 느낌이 그런 게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뭘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스킨십이나 그런 친애의 표현, 친애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편지 앞에 친애하는 누구누구 할 때 그 친애는 내가 이성을 사랑하는 성애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애의 표현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거는 좀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수긍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게, 애초에 여성분들만큼 관계에 노력을 덜 들입니다. 이거는 저 그냥 보면서 이게 가장 큰 이유군 하고 받아들였어요. 남자분들은 관계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행위 지향적입니다. 어떤 거를 같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의 기분과 생각과 감정을 돌보는 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얘랑 시간을 지금 많이 보냈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같이 했어에 더 큰 의의를 두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냥 그게 엄청 갈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생각과 감정 공유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아버지도 저랑 아니면 저희 어머니랑 했을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게 그냥 뭘 같이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한간 일요일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러 가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와서 밥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면 돼요. 대화 안 해.
영화 보고 밥 먹으면 대화 많이 하진 않잖아요. 영화 내용으로 대화를 하지도 않아요, 그 가서. 근데 그거를 이제 쭉 십몇 년 하다가 제가 이제 상경을 해서 아버지랑 이제 1년에 만나는 횟수가 좀 적어요, 사실. 1년에 아버지를 보는 게 한 달이 안 돼요. 뭐, 멀리 사니까. 30일 이상을 만나지 않죠. 그러면 그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영화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머니나 저나. 왜냐면 저희가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런 용도로 하는 게 남자에게는 좋으니까. 사실 여자 분들이나 아니면 좀 성향이 다른 분들은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보살피면서 뭔가를 하는 걸 하는 영역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둘 다 중요하거든요. 성별을 떠나서. 근데 남자는 행위의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여자는 생각과 그걸 따지는 게 조금 더 많다. 구체적으로는 고민이나 어려움을 나누면서 나의 민감한 걸 나누면서 아니면 내가 말하기 힘든 걸 나누면서 친해지는 뭐 남을 욕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같은 사람을 욕하면 빠르게 친해지니까 그런 게 있는데 남자는 행동을 해야 친해져요. 남자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초반에 남자애들이 더 느리게 친해집니다. 그 이유가 그거 같아요. 행동을 하려면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탐색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같이 뭘 하는 거예요. 게임이든 축구든 뭐든 간에 만화책 보기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더 빨리 친해지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이 친해지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은 단순합니다. 토요일 10시 어디서 축구. 그거 한 3번, 4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친해져 있어요.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르는데 그냥 친해져 있어요. 물론 대화도 하죠. 대화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이 친해지려면 사회적으로 행위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인프라든 뭐든 되게 많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적으로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취미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봤을 때 남자가 되게 큰 규모의 우리 지금 취미 중에서 누구랑 같이 할 만한 게 이케아, 영화, 야구장 가기. 그리고 남자분들 좀 게임을 친구들이랑 같이 하거나 운동을 친구들이랑 같이 하거나 그 정도 같거든요. 제 생각에. 아니면 헬스장 같이 가거나 그 정도 같아요. 아니면 밴드 하거나. 근데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냥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좋은 곳 가서 성수나 이런 유행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곳을 가서 그냥 식사하고 대화만 해도 될 정도의 접근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식사와 대화 정도로만 맺어지는 접근성의 그 친해 형성 난이도가 아니다. 남자는 조금 더 기본 난이도가 높다. 그렇다 보니까 근로 시간이 특히 우리나라는 높잖아요. 근로 강도가 높아지고 여가 시간이 삭제되고 여가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면 할수록 남자분들이 그 친구가 왜 없을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가 좀 더 쉽다. 여자분들보다. 물론 여자분들도 행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밥 먹고 대화하고 이게 다가 아니죠. 아닌데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상대적 난이도가 더 높은 거는 그냥 맞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20대, 30대, 40대 사실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거는 노년층 남자예요. 노년층 남자가 이 매칭이 안 되는 거는 단순히 친구가 없을까를 떠나서 좀 저는 건강이랑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섬찟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제 미래이기도 할 거고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관계가 부부관계가 다는 아니잖아요. 부자관계가 다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 그 친구 취미로서의 그게 친구로서의 뭔가가 노년 때도 있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점점 더 인터넷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친구를 안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게 된다. 남자 성격 자체가 원래 여자보다 그렇다. 사회적으로 남자가 뭔가를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맞는 것 같고 책의 결말을 어느 정도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사실 이분은 아까 그 취재하신 거나 교수 만난 거나 스탠드업 코미디 했던 거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전 인싸예요. 이런 인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영국식 그냥 그거 같은데 여자친구를 사귀는 도중 그리고 결혼하기 직전 어느 단계까지
동거를 다른 여자 2명이랑 했어요. 그게 나는 진짜 이게 서양은 다르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인싸인 게 친구가 없었던 적이 이 사람은 거의 없고 애초에 여자애 2명이랑 그 동거를 했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근데 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막 그 이유를 납득 가능할 정도로 좀 더러울 정도로 묘사를 해줍니다. 막 생리컵으로 실수로 각을 해본 적이 있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겠다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어썸하군. 이분 완전 초인싸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신랑 들러리 부를 때는 친구 없다고 느끼고 그리고 주변에 사실 본인이 인싸여도 본인도 어차피 친구들한테 막 남자인 애들한테 나쁘끄러운 그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본인이 먼저 이래서 이렇구나를 깨닫고 시도를 해봅니다. 막 완전 자기 개발에 미쳐있는 그런 생산적인 친구, 노잼인 친구, 40대 친구한테 맨날 경제 유튜브 이런 것만 볼 것 같은 애한테 살아도 막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친구가 막 지랄하거든요. 그딴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러브의 L자도 꺼내지 마라 하는데 돌아갈 때 그 외국은 텔레그램이나 이런 메신저 앱이 많잖아요. 5초 후에 삭제되는 기능으로 나도 사랑해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나쁘끄럽긴 한데 남자들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좀 친애 표현 있잖아요. 막 갑자기 원하지 않는데 막 껴안고 만지는 이런 거 말고 그냥 표현 있잖아요. 표현. 야 너를 많이 아낀다. 뭐 브로맨스죠 일종의. 들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싫을 건 없거든요. 싫을 건 없어. 그냥 나쁘끄러운 거지. 근데 그걸 막 시도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려는 모습이 조금 인상 깊었다. 그래서 이 책은 재밌습니다. 일단 전 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움 아니고 재미입니다. 재미. 이 책은 재미에서 되게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재미를 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책은 에세이로 부르기가 되게 애매한 양식입니다. 에세이긴 한데 에세이 같지 않은 취재에 가까운 양식을 채택한 에세이. 근데 100% 저널리스트도 아니에요. 또 저널리스트보다는 웃기려고 하는 사람이 본인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본인이 못해본 러브돌 수십 개와 사는 사람, AI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개방성을 열고 다가가서 대화를 하려는 그 태도 때문에 되게 각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많은 분들이 엉겨붙으면서 이제 대단한 재미를 끌어내는 그런 유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는 책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갈래로 정의되지 않는 책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계속 반복드렸지만 에세이인데 과학이 탑재돼, 에세이인데 문학이 탑재돼, 에세이인데 이런 요소들 취재 같은 게 탑재돼 그런 것들이 탑재되면 그때부터 굉장한 재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거는 제목이 남자들은 왜 친구가 없을까? 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친애라고 불리는 그 관계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길게 해요. 결국 여자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 얘기가 많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라는 인간관계가 다른 가족, 부부, 연인, 자식, 부모 관계와는 다르게 진짜 다른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직장 관계보다도 다른 하나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필연성이 없습니다. 친구 관계는 필연성이 없어요. 가족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강제적인 필연성을 갖고 결혼도 내가 물론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연성을 전제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혼이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혼은 약간 예외적 상황이고 결혼에 계속 가는 수십 년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필연성이. 그리고 직장도 물론 평생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과 그래도 최소한 몇 개월에서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같이 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강제성과 필연성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중에서는. 근데 친구는 필연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든 누구든 헌신을 해서 유지하려는 유지감독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본연적으로 원래 그렇죠. 그래서 나는 왜 친구가 없지라는 고민이 사실 남자든 여자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알게 될 겁니다.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상투적인 말로 끝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열어젖힌 관계들, 새롭게 만들어낸 관계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웃긴 방식으로, 현실적인 방식으로 알려주는 책이고요. 책의 유일한 단점은 이게 너무 서양틱해서 동양에 100%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서양틱하기 때문에 약간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든 유머 코드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 저는 역자분의 역량 부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역자분이 최대한 원문의 맛을 살리려고 중용의 값을 찾은 결과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잘 번역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번역은 단점이 아니고 그냥 서양이다 보니까 우리랑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약간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다 정도? 그 정도의 뭐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서양서 읽을 때 원래 다 그렇죠. 우리가 오만과 편견 보면서 그 시대상이랑 그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시대상 비교하면 100% 공감할 수는 없죠. 근데 뭐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이 책의 제일 큰 장점은 진짜 다시 봐도 재미인 것 같고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제가 딥하게 뭔가를 파서 이런 양식의 글을 써보고 싶다는 진짜 욕심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부류의 책을 읽으셨을 때 만족이 드신다면 저는 진짜 추천하는 책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블랙스완 같은 종류의 책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뭐가 있다가 있어요. 미술관 미술업계 문화를 취재해서 만든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에세이 겸 취재인데 그거는 저널리즘의 비중이 더 높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경우는 저널리즘은 전혀 없고요. 문학과 과학과 에세이의 조합이에요. 문학, 과학, 에세이의 조합. 그래서 와 이게 합쳐지면서 내는 시너지가 미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서 저는 이런 책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순수 비문학이나 순수 문학보다 얘네를 적당히 정의할 수 없는 얼터너티브의 어떤 장르로서 묶어내는 그 맛이 진짜 저는 새롭고 맛있습니다. 이런 책 쓰신 분들이랑 번역해 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자기계발서 다 망해버리고 이런 책들로 다 꽂히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책을 읽은 경험이 있으면 제발 댓글에 공유를 해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